이쪽으로 나가요. 자, 봅시다. 네, 최고난도 문제들 거의 풀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함수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 풀이 좀 할게요, 그거. 일단 여기도 좀 정의가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자, 함수 보통 이제 정의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죠. 다음에 뭐가 어떤 게 함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좀 있으니까. 함수는 뭐예요? 정의역이 있죠. 그쵸? 정의역에 무슨 원소가? 모든 원소가. 그리고 공역 원소에 몇 개씩? 꼭 하나씩만, 오직 한 개씩 대응되죠? 한 개씩 대응. 괜찮죠? 뭐 저런 내용이셨고요.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그런 경우 있겠죠. 정의역을, 그죠? 뭐 모든 문제에서 모든 함수의 정의역을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fx가 x분의 x제곱 플러스 x예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게 정의역이 없어. 그러면 저건 함수가 아닌 거예요. 왠지 알아? 정의역을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만약에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어? 주어지지 않았는데 실수 전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다고 쳐봐? 그럼 정의역을 이걸 안 주잖아. 그럼 x가 0일 때는 정의가 되는 값이 없죠. 그럼 저건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이해돼? 유리함수? 유리함수 마찬가지죠. x-1분의 1 플러스 1이에요. 얘 함수가 아니에요. 이러면. 맞아? x가 1일 때는 값이 정의되지 않죠.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의역을 안 주죠. 안 줬으면 그냥 주어져 있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는 구간 있죠. 함수값이 존재하는 영역이 곧 정의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정의역이 달라져요. 이런 경우라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경우라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인 거예요. 정의역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 정의역을 안 줬다고 모든 실수 범위가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함수가 아닌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문제 볼 때 선생님 딱 찍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죠. 신경 쓰지 않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번에 선생님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했었지만 공역도 마찬가지죠. 공역이 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수함수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수함수가 있겠죠? 지수함수 있었는데 지수함수의 경우 뭐 별말 없어요. 별말 없으면 얘는 우리 어차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예요. x값 바뀌면 y값 바뀌니까 1대1 대응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합시다.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있나요? 역함수가 뭐지? 근데 지수함수가 역함수가 있으려면 역함수가 있는 건 전부 다 1대1 대응 아닌가? 그럼 1대1 대응이 아닌데 쟤는 역함수가 있네? 예외. 왜. 그러면 유리함수도 지금 보시면 유리함수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값이 정의되지 않죠?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친다면 여긴 값이 있어요 없어요? 치역은 이게 아닌 모든 실수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안 맞잖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데 왜 유리함수 역함수가 왜 있지? 쟤도 역함수 있죠. 역함수 구하는 거 따로 배우잖아. 맞아요? 그럼 뭐야? 얘도 예외야? 뭐 이렇게 예외가 많아? 뭐 이렇게 예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맞아요. 공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 주지 않는 경우가 99%거든. 공역을 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 문제에.
공역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치역이 공역이에요. 알겠죠? 치역이 공역이지 절대 공역을 실수 전체 그냥 모르면 실수 전체라고 어디서 들은 적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혼자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야, 정우혁 모든 실수, 공혁 모든 실수, 모든 실수, 너무 좋아 모든 실수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 이상한 거야. 알겠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줬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줬으면 있는 곳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기로 해요. 그러니까 다 1대1 대응 함수예요. 아까도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얘도 1대1 대응이에요. 알겠죠? 어디 가서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1대1 대응 맞아요. 0찜찜해요? 네. 모든 실수라고 준 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니? 준 거 자체가 잘못됐잖아. 뭐 예를 들어 x가 유리함수인데 x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이러면 유리함수 정의 편에 나와 있는 게 거기 아닌 모든 실수인데 그럼 잘못한 거잖아. 문제가 잘못된 거지. 1대1 대응 고르라고 하면 고르는 거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2대1 아니고 1대1. 2대1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듣고 있어요. 괜찮아요. 각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욱이 얘기는. 괜찮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요? 나 큰일 났어? 나 큰일 났다고? 왜?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자, 왜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얘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함수의 대응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수의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보고 이거 왜 그랬겠어? 그래프를 보고 함수냐 아니냐 누가 물어보면 보통 뭐 한다고 하죠? 세로선을 그어서 뭐 하는 곳이 있으면 두 번 만나는 곳이 있으면 뭐 한다고 해요? 함수가 아니라고 하죠. 원의 방정식. 뭐 이렇게 생겼으면 뭐예요?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원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마 다들 배우셨을 것 같고요. 맞죠?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보통 뭐라고 하죠? 정의역, 공역, 뭐 대응관계 이런 것들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이고 대신에 조심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식이 같아. 식이 같은 함수예요. 식이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러면 요거만 보고서는 함수가 서로 같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가령 예를 들어 선생님이 fx란 얘가 식이 x제곱이에요. gx란 애가 있었는데 얘도 식이 x제곱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아예 존재하는 곳도 다르며 써보면은 뭐 당연히 아니죠. 얘는 이쪽이고 얘는 저쪽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식이 같은 것만 가지고는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당연히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주로 얘네는 아니고 두 번째, 식이 달라. 식이 다른 함수면 같은 함수가 될 수는 없는 거냐?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죠. 요거 이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fx가 있었는데 x제곱이에요. gx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절대값 x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했는데 뭐야? 예를 들어 함수가 슉 그려봤는데 예를 들어 정의역을 정해 주는 거지. 마이너스 1 얼마예요? 1이에요. 0 얼마예요? 0이에요. 1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정의역을 얘네 같은 경우에 식이 다르더라도 뭐 하면? 정의역을 정해주면 마일 0, 1 그러면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함수가 요렇게 되시고 절대값 함수가 요렇게 되신다고 한다면 그쵸? 보통은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 정의역을 정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쵸? 뭔지 알죠? 그런 거 나오면 우리가 보통 뭘 보려고 노력하죠? 두 글자인데 교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요. 뭐예요? 교점을 보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그런 건가 봐요. 넘어갈게요. 저거 뭐 문제 워낙 많이 보셨을 거라 나오면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대로 푸시면 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니네가 모를까 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혹시라도 어느 한 구석 빵꾸가 나가지고 거기를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네가 뜨끔할까 봐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 그런 거 있어요. 함수가 여러 개 나와서 여러 가지 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는 일단 먼저 나오는 애가 1대1 함수랑 그쵸? 뭐 있어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 함수. 선생님 글씨가 점점 팔이 아파가지고 이래서 늙으면 죽으라. 아휴, 영포 튀고 뭐고 아휴 그냥 늙은 거지 뭘. 아휴. 자 봐봐. 자 1대 요새 앉았다 일어날 때 매번 무릎에서 뚜둑 소리가 나요. 아휴. 왜 뭐 이 무릎도 고생이 많지. 지금 몇십 년 동안 100kg를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뭐 보통 우리가 문제로 표현 나올 땐 이거 있죠? x값 두 개가 어떻대요? 서로 값이 다르대요. 그럼 뭐 하기로 했어요? 함수 값이 뭐 하대요? 값이 다르대요. 이러면 일단 1대1 함수인 줄 알아듣기로 하고요. 이거 말고 대우명제 나오죠? 뭐야 요새 뭐 많이 나오는 거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fx1하고 fx2가 함수 값이 같으면 인정할 거는 뭐라고 하자? 정의역색 값이 같다라고도 인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요새 좀 많이 나오죠? 같은 보기고 괜찮으시죠? 저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네, 공역과 치역이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죠? 라고 하면 1대1 대응 그쵸? 그래서 뭐 포함 관계 자체도 있겠죠. 1대1 대응 함수가 대응인 함수가 당연히 1대1 함수의 부분으로 포함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불러도 되죠.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해되죠? 그런 내용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살짝 요거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누가 뭐 가끔 우리 대응 관계 같은 거 물어볼 때 있어요. 그죠? 대응 관계 같은 거 물어보면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기니디에서 물어볼 때가 있어. 야, 그 함수가 정의역도 유한집합이고 공역도 혹시 유한집합이면 1대1 함수는 혹시 얘보다 얘가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아예 똑같으면 우리가 뭐예요? 1대1 대응인 거예요. 서로 다르게 막 가는데 개수가 아예 똑같으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럼 1대1 대응이에요. 그쵸? 요것도 되고 야가 좀 남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1대1 대응이 있을 수 있죠. 1대1 대응 가능한데 그러면 얘가 nx와 ny가 완벽하게 뭐 해야 돼요? 개수가 일치하셔야죠. 됐나요? 네,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프 보면서 이해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그래프를 봤는데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눈으로 봤어. 쓱.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요래 생겼어요. x값 달라지면 y값이 달라지겠네. 했어요.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쓱 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보통 가로선을 그어본다고 하죠. 맞죠? 그래서 안 돼요, 돼요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렇게만 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좀만 더 자세히 두 가지로 나눌게요. 연속, 불연속을 좀 나눠볼게요. 왜 그러는지 이유가 좀 있어요. 연속, 불연속. 왜 그러냐면 그게 최근 문제인데 이번에 숙제에 있었어. 아, 숙제를 안 해서 혹시 모르나요? 이번에 이거 얼마 안 된 문제인데
이렇게 오다가 2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고 요거 있었죠. 요 문제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대1 대응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연속이야 함수가.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먼저 연속인 경우에는 애가 계속적으로 뭐만 해야 되거나 증가만 계속하거나 애가 계속적으로 뭐를 하거나 감소만 하는 상황일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1대1 대응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납득이 좀 되죠, 이런 건. 근데 만약에 불연속일 경우에는 요게 약간 황당한 애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뭐 여기다 쓸게요. 별 생각 없이 선생님이 뚝뚝 써서 해가지고 따다다단 1, 2 따다다단 1, 2 예를 들어 쌤이 점 찍고 점 찍었어요. 1대1 대응인가요? 라고 물었어. 저건 1대1 대응일까? 아까 얘기했죠. 이거밖에 없어. 그럼 정의역을 주지 않으면 뭐라고 했죠? 함수값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럼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이야, 이거. 아시겠어요? 이 상황을 그려놓은 게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을 그리면 0, 1, 2, 0, 1, 2 해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0은 어디로 간 거니? 1로 간 거예요. 1은 어디로 갔니? 2로 간 거예요. 2는 어디로 갔니? 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만 퉁퉁퉁 찍혀 있어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게 상황이 증가감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예를 들어 요래요래 선생님이 요래요래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부터 이쪽까지 슉 저쪽부터 저쪽까지 슉 이런 것들 있죠? 1대1 대응이에요. 이해하죠? 그래서 증가감소? 증가감소랑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알겠죠? 증가감소 관련 없고 불연속이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보고 판단하세요. 보고 판단. 아시겠죠? 직접 그려보고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뭐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쵸? 모의고사에도 불연속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 나오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 봅시다. 그 가장 직관적인 문제가 그 1차 함수 갖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1차 함수에서 동동동동 해서 1, 동동동동 5, 동동동동 1, 동동동동 3. 자,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x범위를 줬어요. x바. x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냐면 5까지. 자, y바. y가 어디부터냐면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해서 요래 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선을 그었어요. 짠, 짠, 이었어요. 1대1 함수인가요? 라고 물었어. 1대1 함수인가요? x값 바뀌면 y값 바뀌긴 하는데. 아닌가요? 함수값이 이상하죠? 그쵸? 여기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가 생겼죠? 정의가 돼야 되는 곳에 정의값이 없죠. 정의된 값이. 왜냐하면 이건 처음에 뭘 줬으니까? 정의역을 줬으니까. 맞죠? 정의역을 줬으니까 그 안에서는 무조건 정의된 함수값들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아닌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어. 이 새끼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돼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짠, 짠. 괜찮아요? 함수 맞나요? 맞아요. 1대1 함수 맞나요? 맞아요.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이건 아니죠. 왜?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뭘 줬죠? 공역 정확하게 줬죠. 1부터 3까지라고. 그러면 의도 맞은 것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정확하게 맞았어야지. 잘못했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아야지. 이래야 1대1 대응이죠? 그쵸? 잖아요?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멍충아, 찰 때가 아니야. 슬프죠. 잠이 와서 너무 슬퍼요. 아, 어떡하나. 다들 집에 가면 귀한 집 자식들인데. 시름시름 알아요. 됐어요? 졸지 마. 졸지 마. 안 돼. 그렇다고 수업을 안 할 순 없잖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야, 합성함수도 해야 되고 역함수도 해야 돼. 자, 뭐? 해야지. 그럼 안 해? 아니,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상등함수 있죠? 뭐예요? 뭐냐? 맞아요. 정의역. 원소가 대응이 될 때 누구한테 대응이 되게요?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죠. 됐나요?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죠. 뭐도 있어요? 상수함수. 웜에 상수함수 뭐죠? 정의역 원소가 대응이 될 때 누구한테 대응이 되죠? 하나의 값에 대응이 되죠. 맞나요? 가끔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 야, fx가 x제곱인데 이거 항등 안 돼?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해줘야죠. x를 어떻게 정해줘? 얘가 누구랑 만나는 걸 보죠, 보통? y는 x랑 만나는 거 본 다음에 또 뭘 찾죠? 교점. 아까 했던 것처럼 또 교점을 찾죠. 교점을 찾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은 전부 다 뭐하다고? 항등함수 만들 수 있다라고 서로 판단하기로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나요? 봅시다. 다시 상수함수. 진짜로 선생님이 너희를 믿어요. I believe you. 믿어요. 그렇게까지 멍청하지 않다. 무지몽매하지 않아요. 그냥 숙제를 좀 안 할 뿐. 그쵸?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는 것과 무지몽매한 건 좀 다르니까.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1, 2.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수함수니? 아니, 가끔 있어. 왜냐하면 문제가 뭐예요? 상수함수인데, 선생님. 상수예요. 상수. 선생님. 참을 수 없는데? 선생님 상수함수. 상수함수 아니죠. 아니죠. 다르죠? 안 다르니? 1하고 2는 다르죠? 상수가 있다고 상수함수 아니죠? 정의가 이거예요. 정의역이 어디에 대응된다고? 하나에 대응되는 거예요. 두 개에 대응되죠? 이거 안 된다. 알았어? 알겠냐고. 이거 물어봐,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끔 시험장 가서 혼자서 갑자기 뭐에 씌인 듯이 저걸 맞다고 체크해서 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야, 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일반 가르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저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걸 갑자기 시험장에서 트라이를 해. 평상시 멀쩡하다가 갑자기 시험장에서 막 이렇게 눈이 막 돌더니 갑자기 막 이상하게 풀어. 그래가지고는 틀려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왜 틀렸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징징거려 막 와가지고. 그 보면은 근본이 잘못된 거야, 가끔.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상수함수도 얘들아, 상수함수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잠깐만 지울까? 봐봐. 상수함수를 예를 들어 봐봐라. 우리 절대값 x 있다고 쳐요. y는, fx를 합시다. fx는 절대값 x예요. 가끔 이거 상수함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정의역 또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들아 이걸 이미지적으로 생각해야 돼. 정의역을 조정을 하잖아. 정의역만 조절하면 이거 상수함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케이? 그냥 그거에 대한 이미지만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그때 맞춰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합성함수 얘기합시다. 합성. 어이구 세상에. 아니야. 우리 학생들 눈에 뜨고 들어. 아니야. 눈 감고 들으면 안 돼. 너무 웃겨. 알았지? 너네 눈 감고 그러고 있으면 사실 나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생각보다 되게 웃기니까
눈 뜨고 들으세요. 알겠죠? 되게 웃겨요, 앞에서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수업하는 거지 우참하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합성함수 뭐예요? 얘 뭐 하는 애인데? 이거 함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함수가, 그죠? 연이어 대응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이어 대응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써보면 정역, 휘리릭, 공역, 휘리릭, 공역, 휘리릭 이렇게 쓰고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거 하나 주자. 그 다음에 7, 8, 9 이따 합시다. 그래서 1이 어디로 가요? 2가 어디로 가요? 3도 가요. B도 가요. 너도 가요. 이렇게 갔어.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처음 대응하는 함수 F라고 합시다. 두 번째로 대응되는 건 G라고 합시다. 자, 표시는 당연히 F를 먼저 오른쪽에 쓰시고 G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쵸? G 합성 F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수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이 G 합성 F는 하나 자체가, 얘 자체가 뭐예요? 함수예요. 그래서 Z로 곧장 날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시래요. 7로, 8로, 9로 괜찮죠? 자, 합성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최종 시작과 끝만 보여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합성함수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여긴데 이 중간 과정을 그려놓으면 명확한데 우리가 요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보니까 중간만 보고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려운 게 합성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고 일단 이 얘기는 좀 합시다. 처음에 F를 타고서는 여기 정의역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중이었어. 넘어가는 중에 얘네들이 함수를 치역을 찾으러 쭉 가요. 가는데 가끔 그럴 수 있는 거야. 현재 이 상황은 문제가 없으시나 얘가 3이 사실은 커밍아웃을 해요. 나는 사실 2가 좋아. 몰랐지? 이렇게 얘기 사실 내 마음은 얘한테 있었던 거예요. 얘한테 일로 가는 거야. 그 얘 입장에서 어때요? 못 같아요. 그래서 왜? 난 이가 없어. 그쵸? 얘는 이가 없는 거야. 얘는 이한테 가겠다는 거야. 난 이가 없는데. 슬프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성을 안 하기로 해요. 합성이 안 돼, 이거 안 돼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봐봐라. 지금 얘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얘에서부터 늘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명칭을 좀 얘, 쟤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명칭을 정리합시다. 명칭을 이제, 보통 다,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안에 있다고 해서 속함수라고 하고요. 이 겉에 있다고 겉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 합성함수 미분하면 속미분, 겉미분 뭐 이러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속함수를 따라갔는데 그 속함수가 정의되는 그 치역들 있죠. 속함수의 그 화살 얻어맞은 치역들이 자 반드시 누구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어야 하냐면 겉함수에 그쵸? 겉함수에 정의역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할까? 있어야 해요. 아시겠죠?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날릴 때 문제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혼자 딴 데 가면 얘는 없잖아. 여기로 가는 건 정의할 수 없어요. 그 다음 함수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3은 갈 곳이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보통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이라고 해요. 합성이 정의될 조건이라고 부르시는 애예요. 괜찮을까요? 그랬던 거였던 것이었는데 가끔은 걔 중에 문제가 생겨. 문제가 뭐냐면 봐봐라. 얘가 일단 속함수 fx가 예를 드는 거야. 속함수 fx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겉의 함수 gx가 뭐였냐면 루트 x야.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정의를 하려고 했어.
정의를 하려 했는데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해. 왜냐? 처음에 x에서 그 다음 fx로 넘어갔다가 g.f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일단 처음에 1하고 들어갔더니 얼마가 나왔고 마이너스 1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됐어?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허수 나오면서 빠그라진다고. 돼요? 이해하시겠죠? 뭔가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생겼지? 이 새끼는 치역이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다죠. 얘는 정의역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다죠. 아니나 다를까 이거 1 같은 건 집어넣으면 다 빠그라지는데 0은 집어넣으면 어때요? 0 나오죠.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정의가 되죠, 이건. 그럼 이거는 합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자냐?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제발. 자지 마. 합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어? 된 거야, 안 된 거야? 봐봐. 아니,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고. 아니, 봐봐. 야! 이러면 안 돼. 1 같은 거 넣으면 안 된다고. 근데 0을 넣으면 합성이 되더라는 거야. 정의가 돼. 그럼 이거를 합성이 됐다고 해야 돼? 안 됐다고 해야 되냐고. 이건 안 된 거야. 왜 안 된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봐봐. 합성함수도 나름 뭐야? 함수야. 합성 함수잖아. 함수는 처음에 정의역들이 화살을 날려야 돼. 맞아? 화살을 못 날리는 애도 있고 날리는 애도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함수가 아니야. 합성이고 나발이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면 아니야, 이건. 안 돼야. 알았어? 쓰러지겠다, 혜인이. 앞에서 보면 가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락커 같아요. 그래서 헤드뱅잉을 굉장히 잘해요. 많아요. 보면은 헤드뱅잉하고 목사님 말씀 듣듯이 기도하고 있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멘. 수업을 듣지 않아도 100점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청년부 회장 출신이에요. 얘기했죠? 우리 그래도 청년부가 한 150명 됐어요. 만장일치로 내가 청년부 회장 됐어요. 그때 만장일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회장 투표를 하는데 나 혼자 나왔어요. 보통 회장 같은 거 투표할 때 자기가 저요 이러진 않죠. 옆에 사람이 얘요 이러죠. 아닌가? 투표를 원래 처음에 저기 추천하잖아요. 후보자 추천하죠? 옆에 사람이 날 후보자 추천하고 아무도 후보들을 추천하지 않고서는 이기훈이가 해먹어도 되겠냐 안 되겠냐 찬반 투표를 했는데 150명 중에 149표가 됐어요. 한 명은 누가 반대했게요? 나지 뭐. 나만 반대했어. 회장이 됐어. 집에 왔지 엄마 나 회장 됐어. 그랬더니 야 니네 교회는 회장이 저기 믿음 같은 건 없어도 되는 거냐라고. 엄마가 날 알거든. 그땐 심지어 담배 필 때야. 아 맞나? 아 담배를 필 때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회장이야. 교회 회장이잖아. 담배 피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거는 쳐맞아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때 뒤에 몰래 숨어서 거기 끝나고 클럽 가고. 자 보세요. 청년부 그 예배가 토요일이었어가지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 재밌었어. 청년부 막 그거 뭐죠? 광고 시간에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부 광고를 해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광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근데 교회에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술 담배를 안 되는데 키스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 얘기해야 되는지 잊어먹었잖아. 아 맞아요. 그래서
태연아 그냥 자.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 연말에 그런 거 있잖아. 송년회 같은 거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이렇게 뭐죠? 그 뭐라 하지? 그 드레스 코드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송년회 파티하고 그랬어요. 막 내가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그 베트남 쌀국수집 가면은 월남쌈이 생각보다 준비가 좀 편하거든. 원래 월남쌈 이렇게 약간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막 하고 막 공연하고 내가 공연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 치욕적이었어. 어? 그 당시 핫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콘티 짜여져 있는 거, 개콘 이런 거 한참 나올 때니까. 뭐 그렇게 할아버지 쳐다보지 마. 네,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막 그런 거 공연하고 막 노래도 하고 이랬어요. 정말 치욕적이죠. 다행이에요.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 사진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하지 않아서 그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이 전혀 없죠. 그리고 내가 회장이었으니 오죽했겠니. 약간 좀 많이 놀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만 자. 자 봐봐. 봐봐라 얘들아. 이거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합성은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보통 앞에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란 말을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면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애들이 가끔은 아예 성립을 안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있어요. 뭐야? fx가 뭐 예를 들어 3x 제곱이야. 근데 하나가 항등이야. 이러면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죠? 맞아요. 성립할 수 있어요. fx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2x 플러스 1인데 gx가 갑자기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뭐예요? 역함수. 둘이 역함수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순서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fx, gx가 원점 통과하는 직선들 있죠. 원점 통과하는 직선들은 전부 다 합성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능해요. 교환법칙이. 뭐 이런 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뜻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랬고요. 당연히 뭐는 성립하죠? 뭐니? 결합법칙. 우리 저기 용어 좀 합시다. 용어. F 합성? G 합성? F. 휘리릭. H 합성? G 합성? F. 괜찮죠?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넘어갑시다. 다 했어. 자, 다 했어는 뻥이고요. 구간별로 함수를 그리는 거 할게요.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합성함수. 에어컨 켜져 있어요. 자, fx는 둘로 나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나 2x 마이너스 2 둘로 나눌게요. 둘로 나누고 x가 0에서 1까지 x가 1에서 2까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x도 있는데 gx는 선생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할게요. x가 0에서 2까지.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앞에 거 그려보면 함수가 어찌 되냐면 휘리릭. 자, 1까지 요래되고요.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0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1이죠? 맞아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요래되죠? 맞아요? 요거 2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2죠? 됐죠? 됐나요?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돼서 어디 찍히냐면 2에 찍고 내려오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합성하는 거 그릴게요. 일단은 먼저 정합시다. 자,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경계를 기준으로 그래프는 달라지는데 그래서 경계를 정해 볼게요. 함수의 경계. 자,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걸 마찬가지로 겉함수, 속함수라고 할게요. 혹시 속함수가
경계가 정해져 있다면 속함수의 경계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혹시 겉함수가 경계를 갖고 있다면 겉함수가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선생님 그 경계를 K라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딜 봐야 되는 상황이냐면 속함수가 뭐가 되는 걸 봐요? K가 되는 곳을 봐야 돼요. 거기가 경계가 될 곳이에요. 알겠죠? 뭐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안 배우셨으면 그냥 지금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선생님만 그려볼게요. G 합성 fx를 그린다 라고 보신다면 요게 요래 돼서 일단 먼저 x가 대응되는 순간을 보신다면 x는 어디부터 먼저 보실 거냐를 경계를 정해 주셔야 돼요. fx는 경계가 있나요? 경계가 있죠. fx 경계가 1에 있죠. 겉함수는 경계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1만 경계로 잡고 푸시면 되는데 이때 f가 흘러가는 과정을 잘 보시되 f는 어떻게 가실 거냐면 잘 보세요. x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 fx를 보시면 f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요? 1에서 0으로 가는 거 맞죠? 자, 다시 볼게요. fx가 1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값이. 그러면 fx의 값은 누구의 정의역이지? gx의 정의역이죠. 다시 gx한테 가서 gx가 1일 때부터 0일 때까지 어떻게 가는지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1에서 2로 갔죠. 그래서 1에서부터 2로 그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1에서 2로 간다라고 하면 x가 1에서 2로 가죠? 그럼 x가 1에서 2로 가면 fx가 어디서 어디로 가요? 0에서 2로 가죠. 그럼 이제 fx가 0에서 2로 가니까 여기서 2로 가죠? 그러면 그게 정의역이니까 gx를 다시 보고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0에서 2로 가요. 그쵸? 0에서 2로 가는 거니까 2였던 값이 얼마가 됐어요? 0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F합성 G일 수도 있죠. F합성 G라고 한다면 얘는 요렇게 또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속함수는 경계가 있는지 없죠? 겉함수가 경계가 있는지 있죠? 겉함수의 경계가 어디 있죠? 1에 있죠. 그러면 속함수의 값이 얼마가 되는 곳을 보자? 1이 되는 곳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얘가 1에서가 경계니까 얘가 1이 될 때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x를 보시니까 x는 얼마일 때예요? x가 1일 때예요. 그래서 얘도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구나? 1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실 때는 일단 먼저 gx를 보지. gx 보면 x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 g는 어떻게 돼요? x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 g는 어떻게 가요? 값이? 2에서 1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정의역 fx에서 2에서 1로 가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2가 0이 되죠. 2여서 0으로 가죠. 됐나요? x가 1에서 2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1에서 0으로 가죠. 그러면 이게 다시 얘가 1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1이었던 게 0으로 가죠. 0이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되죠.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뭐라니 이거 개형 그리는 정도 수준인 거니까 뭐 자세한 식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합성하는 식을 구하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합성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찾으시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애가 경계가 어디고요? x는 1이고 밖에 있는 애는 경계가 1이니까 fx가 뭐가 되는 거 알아봐야 돼요? 1이 되는 것도 봐야 돼요. 그럼 fx를 보시고 fx가 얘니까 1이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가 있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주시는데 요렇게 있으시면 어떻게 돼요? 1일 때랑 2분의 3일 때를 나눠줘요. 1일 때, 2분의 3일 때, 그쵸? 나눠주시고 처음에 x가 0에서 1로 가게 되면
f의 값은 1에서 0이 되죠. 그럼 f를 다시 보고 1에서 0으로 그리면 되죠. 그럼 0이었던 게 얼마가 됐어요? 0이었던 게 1이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1에서 2분의 3까지. 그러면 1에서 2분의 3까지가 0에서 1이죠. 그러면 0에서 1로. 그러면 1이었던 게 0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의 3에서 2까지 가면 2분의 3에서 2까지 가면 1에서 2로 가죠. 1에서 2로 가니까 1에서 2로 가는 걸 보는 거죠.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이렇게. 됐나요? 개형은 요거를 순서를 잘 보시면서 예쁘게 그려주시면 돼요.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생각보다 이거 합성함수 그리는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선형으로 그리는 것들은 얼추 좀 따라 하시면 좋고 2차 함수까지도 잘 추론하는 애들은 잘 추론하더라고요. 하시면 좋고 잘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고 식을 쓰면 되죠. 2차 함수는. 됐나요? 안 됐나요? 괜찮아요? 아, 네. 그래서 역함수 다 했어요. 역함수 진짜 금방해. 진짜 완전 금방. 순식간. 좀 있으면 초토화 되겠어. 순식간. 잘 보세요. 자, 역함수 뭐예요? 거꾸로 대응하는 거죠. 반대로 대응하는 건데 안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 1대1 대응. 너무 중요하니까 1대1 대응. 괜찮죠? 자, 근데 이랍시다. 일단 x에서 타고 가서 y로 가는 함수 f라 하면 정확하게 y가 아까 얻어 맞은 새끼가 이 새끼. 아유. 거꾸로 가면 f 인버스죠. 괜찮죠? 그래서 y는 fx야. 어? x는 f 인버스 y예요. 역함수인가요? 라고 물었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의 역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을 다르게 표현해서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라.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는 거를 x는 2분의 뭐 얼마고 y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해되죠? 그래서 절대 이것은 역함수의 표현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미투 배우실 때 배웠죠? 혹시 안 배우신 분들은 미투 배우시면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 있죠? 그거 이제 요걸 미분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dx dy. 그래서 그냥 그때 좀 헷갈림이 덜해요. 역함수 미분법은 진짜 역함수를 미분하진 않아요. 아무튼 보세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는 역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해주셔야 되는 거야? x랑 y를 바꿔주셔야 돼요. y는 인버스 x. 악!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라는 거 아니요. 이런 거잖아. f랑 인버스랑 합성하면 뭐가 된대요? 항등이 되죠. 인버스랑 f랑 합성하면 뭐가 된대요? 항등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봐봐라. 예를 들어 가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f 인버스를 앞으로 g라고 합시다. 근데 이때 y는 f3x의 역함수를 gx를 사용하여 표현하여라.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여기 뭐 3x 말고 뭐 3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의 지랄의 어쩌고저쩌고에 막 이렇게 나온다고. 나와도 그거 생각해보면 얘들아 봐봐. 내가 얘의 역함수 구하는 거죠. 역함수를 구하는 거의 본질이 뭐라고? x랑 y를 바꾸는 거죠. 일단 바꿔. 일단 바꾸면 얘를 x는 f의 몇 y라고 써도 돼요? 3y라고 써도 되죠. 이때
어차피 항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버스에다가 F를 합성시키는 거니까, 합성도 아까 교환이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있다 했으니 순서는 중요하고, 그러면 F 인버스를 앞뒤에 이렇게 똑같은 방향에서부터 합성을 해줘요. 합성을 하면 잘 봐라. F 인버스 X를 뭐라고 하겠대요? GX라 하겠대죠. 맞아요? 근데 F랑 F 인버스는 날라가죠? 항등이 되면서 뭐가 튀어나와요? 3i.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라고 한대요? 3분의 1의 GX라고 표현하기로 한대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나오면 이 연산이 나쁘지 않거든?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XY 먼저 바꿔놓고 F 인버스를 합성해서 이 새끼를 뚫어. 생각보다 유용해. 지금은 이제 졸리고 그냥 언제 쉬는 시간인가 밖에 생각이 안 나겠지만 지금이야 그렇지. 이게 나중 되면 생각보다 유용해. 그러니까 잘 알아둬. 다 몸에 좋은 거야. 아시겠죠? 모르시겠으면 어쩔 수 없고 넘어가 볼게요. 다 했어. 진짜 찐막. 완전 막바지. 아 진짜. 아유. 야! 봐봐. 아휴,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 아까 수업하다 깜짝. 야, 너네 F 합성 F가 항등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있잖아, 대응하는 거. 알지? 아, 우리 반은 알 거라 믿을게. 1회 가거나 1회? 아니 뭔지 알잖아. 에이 왜 또 그래? 졸려서 그래? 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F 합성 F가 항등. 맞죠? 맞아요? 쉬는 시간 안 준다 너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혹시 뭐 이제 F가 항등인 거 나오면은 뭐 1회 이거 알죠? 아니 1회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필요한 거 아는 거죠? 아니 왜냐면 아까 설명을 안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자 그럼 이제 그건 안 할게요. 그건 얘기 안 하고 자 F랑 F 인버스 같아지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할게. 이거는 워낙 요새 많이 나오는 거라 선생님이 그냥 딱 찍어서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하고 아직 1시간도 안 됐지만 일단 셔보기로 할게요. 알겠죠? 민심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물어보잖아. 물어보면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 자체는 연속일 거예요. 연속은 깔고 가는데 두 가지 나눠주세요. 확인하셔야 될 건 함수가 증가하는 상황인지 감소하는 상황인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자, 증가 상황은 어려울 거 없어요. 증가 상황은 F랑 F 인버스가 만나는 곳이 전부 다, 자, 물론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교점이 없을 수 있겠으나, 교점이 있기만 하다면 이것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어요. 그쵸? 자,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감소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감소할 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교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교점이 3개 이상의 홀수일 수 있어요. 요새는 꽤 여러 개 나오더라고. 그래서 3개 이상 홀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점이 하나면 그 하나의 유일한 교점은 Y는 X 위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함수가 감소를 해. 그죠? 그러면은 역시 인버스를 그려보시면 인버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점이 하나 있으면 반드시 Y는 X 위에요. 알겠죠? 하나 있을 때는. 근데 3개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가령 예를 들어 함수가 휘리릭 또 하나의 함수가 휘리릭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인 거냐면 일단 3개 이상의 홀수가 나오면 얘가 선생님 한 5개 정도 써놓을게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일단 정 가운데 애가 y는 x 위의 점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렇게가 세트예요.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가 세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 봐봐. 자, 만나는 점 선생님 써볼게요. 이게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F랑 감소하는 함수예요. F랑 F 인버스 있다 할 때 예를 들어 교점 좌표가 1, 2, 4, 6, 8 정도 있다 합시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이 함수 fx가 1,8, 2,6, 4,4, 6,1, 6,2, 8,1을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아까 세트라고 얘기한 애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칭이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 구조로 생기셨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세트를 가지시게 될 거고, 예를 들어 선생님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거 이렇게 세트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 2,8, 4,4 뭐 이렇게 세트는 안 되나요? 근데 이거 함수가 기본이 연속 함수인데 잘 보시면 1에서 2로 증가할 때 6에서 8로 증가했죠. 여기 증가했죠? 근데 2에서 4로 갈 때 8에서 4로 뭐 했지? 감소했죠. 이거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러면.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런 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순서대로 썼을 때 그냥 가운데 있는 애가 y는 x에 y는 x에 있는 함수의 점이고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알겠죠? 걔네를 가지고 점을 안 알려줘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요새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여러 개 있는 것도 나오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우가 그만 자고 그거 눌러줘요. 다 했어.